안녕하세요. 여기는 화성시 미디어 센터 나도 라디오 DJ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장수연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방송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막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바로 세계 최대의 채널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스마트폰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지금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채널을 만드시고 그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팟캐스트라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팟캐스트 수업은요, 1차적으로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팟캐스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팟캐스트의 역사를 알았으면 팟캐스트를 내가 왜 만드는지 목적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 건지 준비 과정도 같이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팟캐스트를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도록, 그쵸?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팟캐스트의 성공은 바로 많은 구독자들, 청취자들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기획이 잘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과정을 좀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기획이 잘 됐으면 어떻게 해요? 녹음하셔야 되겠죠? 녹음 장비는 또 무엇이 있고, 또 녹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한 건지 같이 또 알아보고요. 녹음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을 녹음을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편집을 해야 되겠죠. 청취자들이 듣기 편한 소리로 다시 편집을 하시고 좀 더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만드신 다음에 바로 팟캐스트로 업로드를 시켜서 팟캐스트를 다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시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이번에는 담고 있습니다. 수업 재밌을 것 같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되실 거고요. 오늘은 첫날로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2004년도 RSS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업로드와 구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인 미디어의 다양한 파일 형태를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올려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팟캐스트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팟빵으로 개설해서 팟캐스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팟빵 위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2011년도,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나는 꼼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꼼수다. 2012년도 EJ 팟캐스트, 그다음 이동준의 빨간 책방, 이게 유명해졌고요. 좀 일단은 인기 있었던 것들부터 나오긴 합니다. 2014년도는 지된 랩이라고 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얇은 지식을 해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내용 들어보시면 재밌고 유익한 시간들 많이 되죠. 2016년도에는 뉴스공장, 그 다음에 송은이와 김숙,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 그 다음에 정선이와 문천식의 행복하십시오. 이분들은 유명 연예인들, 인지도를 더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유명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7년도에는 김생민의 영수증, 김생민 씨가 좀 알뜰하게 사신다고 해서 때 하셨죠. 그 다음에 수다맨들. 2018년도에는 심용환의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역사 인문학이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들, 경제의 신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팟캐스트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채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 역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여러분은 왜 팟캐스트를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은 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팟캐스트 준비할 때 그런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팟캐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이 필요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남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유머러스하게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이 어느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팟캐스트를 청취자들은 이동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이라든가 아니면 운전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라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라디오도 보면 버스 기사분이 틀어준 라디오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철 다니시면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시에 많이 듣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그런 시간을 좀 노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머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팟캐스트도 인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공감이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도 그랬는데 라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뭐 소설 이야기라든가 책 이야기도 괜찮고요. 또 친목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참신한 내용들을 같이 플러스 시키면 팟캐스트의 내용으로 가장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성공이라는 건 아까도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많은 청취자들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올렸는데 나만 들어. 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나는 그냥 나만 들으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올린 거를 청취자들이 좀 한두 명씩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 초창기에 한번 만드시면요. 한 명의 누군가가 좋아요 누르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2명, 3명 되죠? 날아갈 때 기쁩니다. 이렇게 청취자 수들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럼 청취자 수들을 늘리시려면 여러분의 꾸준함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팟캐스트에 성공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필수 조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유머러스한 콘텐츠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정보 전달을 위한 콘텐츠를 잡으실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잡으실 건지. 근데 이 세 가지에다가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참신한 거, 기발한 아이디어. 요 부분이 더 플러스로 첨가되시면 좋은 팟캐스트 내용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성실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가지고 오셨어도 콘텐츠를 하루만 주고 그다음 안 올리셔요.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오셨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시겠죠.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팟캐스트 1인 미디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누구나 팟캐스트를 개설을 하시고 만드실 수는 있어요. 누구나 만들고 누구나 또 청취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에 비해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누구나 쉽게 떠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왔는데 내용 좋았어. 근데 두 번째가 너무 안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팟캐스트를 찾아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꾸준한 기간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올리시는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시면서 나는 뭐 좀씩 쉬면서 하려고 했어요. 절대 노노노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셔야 돼요. 그냥 마냥 올려놓으시고 누군가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면 안 되실 거예요. 또 많은 팟캐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져오셔도 그 콘텐츠를 벌써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내용으로는 뭐 유튜브를 활용하신다거나 SNS 활용을 하신다거나 개인 블로그라든가 내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같이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팟캐스트를. 자, 그럼 제작을 하시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보시면 먼저 어떤 거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예, 기획을 하시고 기획을 하셨다면 그 기획을 한 대로 녹음하시고 편집까지 과정에 넘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시겠죠. 내가 기획한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예, 준비하시고 뭐 간단하게 준비 과정에서는 뭐 같이 팀으로 하실 건지 개인으로 하실 건지를 고민하셔가지고 팀이라면 누구누구 같이 하실 거고 그 누구누구 같이 할 인원수에 맞춰서 마이크도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각본이나 기획도 준비돼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녹음합니다. 녹음기나 마이크를 가지고 또 어느 장소에서 하실 건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시고요. 녹음이 끝나시면 이걸 바로 올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높이기 위해서 편집 과정을 거칠 겁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쓰는 편집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전문가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무료 프로그램인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편집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청취자분들이 그냥 오나요? 아니죠. 저희가 나름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홍보 과정은 지인들부터 보게 하셔야죠. 지인들부터 듣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인들 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하든 본인들의 채널을 링크를 걸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획, 준비, 또 녹음, 편집까지 다 끝날 겁니다. 이 과정에서요,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기획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건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팟캐스트를 여러분은 왜 만들고 싶으세요? 만들고 싶은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나는 왜 팟캐스트를 왜 만들려 하지? 요즘 대세라서 그냥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뭘 알리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먼저 본인을 완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팟캐스트는 그냥 취미생활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공감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관계를 좀 홍보하고 싶어요? 라는 이유의 목적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만드는 이 팟캐스트는 어떤 대상의 청취자분들이 들으실까? 이걸 같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10대, 20대, 30대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연령대지만 그 연령 속에서도 뭐 30대 직장인들 아니면 30대 취미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30대 취미생활 중에서도 뭐 나는 요가 취미생활 아니면 독서 취미생활 이렇게 다시 상세한 분류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청취자분들하고 내 방송이 주제가 일치하는지를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취자분들이 30대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자, 30대 취미생활 중에서도 뭐 독서를 하는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독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내 방송 주제도 취미생활로 독서를 할 수 있는 내용에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또 기획하실 때 중요한 거는 아까 앞전에도 조금 얘기했듯이 나의 방송은요 혼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팀이 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혼자서 하실 때는 내가 혼자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실 건지 그냥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팀으로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팀들끼리 시간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장비만 해도 마이크라든가 녹음 장비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건지 팀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혼자서 하시지만 게스트를 초대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팟캐스트지만 팟캐스트를 유튜브로도 비디오까지 같이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진짜 소리로만 지금 녹음을 하셔서 올리실 건지, 아니면 나는 비디오 영상도 같이 찍을 거예요 라고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비디오 영상을 찍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디오 부분에 대한 영상 편집 부분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나의 팟캐스트에 음악도 넣을 거예요? 아니면 뭐 배경음악, BGM을 좀 까실 거예요? 근데 또 아시죠?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어떻게 또 넣으실 건지, 또 음악을 넣었을 때 어떻게 편집을 해서 또 퀄리티 있게 만드실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보고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된 이 내용들이 어떤 이름으로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내 방송의 이름은 무엇으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방송은 이런 식으로 다른 지금 팟빵에서 팟캐스트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름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뭐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이름은 좀 안 좋다라는 것도 좀 솔직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떤 부분은 어떤 게 좀 좋은가요?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은가요? 한번 골라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여기 검찰 TV 딱 눈에 보여요.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도 확실히 보이시죠? 깔끔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공공기관처럼 보이시고요.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팟캐스트를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면 이름 갖고 어떤 거요? 썸네일을 또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또 만드시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썸네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뭐 진행자의 인지도를 활용하는 경우, 이런 건 뭐 송원이나 김숙 같은, 뭐 김생민 같은, 먼저 벌써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본인 인지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 이름, 본인들 얼굴 딱 썸네일에다 박으시면 누구나 청취자분들이 이 사람 하고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사용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본인들 이름 걸고 본인들 얼굴 걸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스님도 워낙 유명하시니까 본인 얼굴하고 본인 이름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세 따라가기. 나는 꼼수다. 그래서 요걸 따라서 요게 어떤 걸까요? 나는 가수다 라는 게 한참 유행했었죠. 거기에 대세를 맞춰서 나는 꼼수다, 나는 의사다, 이거 말고도 나는 일반인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 세 번째로는 눈에 띄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눈에 띄는 이미지는요, 이렇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캐리커처 해가지고 본인들 얼굴을 직접 얼굴을 새기지 않고 이렇게 만화로 형식으로 만들어서 또 손으로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여기는 경제의 신과 함께라는 팟캐스트 내용이고요. 요거는 평일에 만난 교회 오빠들이라서 4명의 오빠들이 나와서 수다처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의 팟캐스트입니다. 그리고 달을 품은 토끼. 어떤 이 썸네일은 큰 타이틀 제목으로 만들지만 각자 방송 올릴 때마다 썸네일을 좀 더 달리해서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목의 타이틀은 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썸네일도 제목 타이틀, 썸네일 작성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아마 배우실 거고요. 나의 주제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 제목 타이틀도 같이 만들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또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올리시는 요 팟캐스트 내용이 시간은 몇 분짜리를 하실 건지, 나는 이 내용을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듣는 분을 생각하실 건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잠깐 이용해서 들으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가지고 나의 방송 시간은요 몇 시대에 몇 분짜리를 만들 거예요 라는 것까지 준비를 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이 콘텐츠를 들어서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 또 들을 수 있는 잠재적 청취자 분들까지 깨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 시간대에 또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부여할 건지를 생각을 해갖고 오시고요. 업로드 횟수도 생각해 오셔야 됩니다. 업로드라는 건 주 1회, 주 2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매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팟캐스트의 성공 여부에 성실성이 있었죠. 성실성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업로드를 시키시는가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올릴 건데 일주일에 뭐 2번 할 거예요. 뭐 2주에 뭐 2번 할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맨 처음 초보일 때는 녹음하고 편집하시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난 짧다 라고 하시면 매주마다 올리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아니에요, 전 좀 길어요, 시간이 좀 오래되는 내용을 넣으실 거예요 라고 하실 때는 2주에 한 번씩 녹음해서 편집할 수 있는 시간까지를 여유롭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에 앞서서 본인은 따를 수가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짜리를 만들겠다 이러시면 먼저 지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여러분이 녹음해서 편집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몇 분짜리를 만드실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갖고 오셔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갖고 오실 때는 첫 번째 목표, 내가 이걸 왜 만드는지, 내 이 팟캐스트를 왜 할 건지,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지를 목표를 정해 갖고 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천연 비타민의 효능을 대중에게 홍보하여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어진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취 대상,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인 스마트폰을 소유한 건강에 관심 있는 30대 직장인, 정확히 세분화했어요. 건강에 관심 있는 30대 직장인. 왜요? 천연 비타민 효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 있는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사한 팟캐스트를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나는 의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더라. 이걸 들어보시고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참신한 걸 더 넣어줄까? 라고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또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다룰 내용들, 비타민 전문가와 일반인 패널을 등장하는 토크 형식으로 하겠다. 이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에 관련된 거, 이런 지식을 전달할 때는요, 본인만의 지식이 100%가 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꼭 한 분씩 게스트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더 신뢰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전문가, 여기도 건강 전문가가 한 명 나오고 일반인이 대신 청취자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 이런 토크 형식으로 간다라고 만들어지신 것 같고요. 일반 주제는 이날 주제는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점, 도대체 어떻게 건강에 좋고 해로운지를 아마 들고요. 기간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룰 내용들을 다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여기 오타 났네요. 경비인데요. 제작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해서 오디오 팟캐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비로는 장비를 어떻게 준비한다. 혼자일 때는 이렇게 마이크 하나 갖고 하셔도 되는데, 뭐 게스트들이 2분, 3분 더 나오고 진행자들이 더 있다라고 하실 때는 마이크도 여러 대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작하는 인원들을 또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지, 이런 것들 기획안에 다 이렇게 만들어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만 하면 될까요? 이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녹음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요, 바로 목을 풀어 주셔야 되겠죠. 목보다는 입술, 여러분은 오디오로 청취자분들한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제 목소리는 어떠실까요?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목 풀기를 제일 먼저 쉬운 거죠. 입을 쭉 내미시고 이렇게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입술을 좀 틀어주시고, 그래야지 입술이 풀어지면서 조금 입이 좀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근육을 푸는 거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또 입술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혀를 가지고요. 혀를 가지고 입안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좀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장부터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좀 다듬어 주셔야 녹음 처음 시작이 가능하겠죠. 그 외에도 저는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단어들, 발음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할 거예요. 저도 제 발음이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로만 청취자분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래서 단어 강조하는 방법하고요, 또 발음의 주의사항들을 같이 수업에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는 어떤 거 하죠? 녹음 장비를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녹음 장비라고 하면 뭐 마이크, 이런 마이크가 지금 필요할 거고요. 이런 마이크가 필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이 늘 보시는 노래방 기기 아니에요? 노래방 기기에 마이크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기본적인 마이크입니다. 이런 거 PC에 꽂을 수 있는 다 선, 케이블 선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 선이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PC에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를 노트북이나 직접 꽂을 거예요. 이런 노트북은 이렇게 USB 케이블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를 사시면 꼭 내가 꽂아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 연결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데스크탑은 이렇게 케이블선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노트북을 사용하신다거나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USB 잭이라든가 케이블 잭을 꼭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실 겁니다. 핀 마이크도 있습니다. 핀 마이크. 자, 이렇게 보시면 핀 마이크가 있어요. 자, 이런 건 가격도 저렴하시고요. 그냥 꽂아서 쓰기 때문에 또 당연히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는 잭을 늘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준비하시고, 사실 핀 마이크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안 하시고 팀으로 하신다거나 게스트 손님들을 초대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혼자 하실 때도 괜찮겠지만 게스트를 초대한다거나 하는 마이크에 준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크가 준비됐다면 이걸 어디에다 녹음을 하실 건지, PC든 스마트폰이든 녹음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녹음 장비, 그 다음에 이 녹음을 좀 더 좋게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을 겁니다. 소리 같은 건 아날로그식이라서 디지털 형식으로 또 바꿔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소리에 또 좀 더 여러분의 내용을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편집 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과정, 요 과정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각각의 마이크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뭐 지향성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나 녹음 장비에 대해서 우리는 저 2층에 소리 녹음실이 따로 있죠. 소리실이 있어서 소리실에서 아마 여러분이 녹음하시면서 녹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소리를 녹음했으면 듣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듣는 거는 얼마든지 필요하신 대로 이런 거 이렇게 헤드셋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어폰도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어폰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녹음하신 거를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그것도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왜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이어폰으로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헤드셋으로 많이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전달을 하고자 하는 이 팟캐스트 내용을 잘 들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같이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더 퀄리티 있게 어떻게 해요?
편집을 하겠죠. 네, 일반적으로 전문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로라는 게 있고요. 뭐 며칠간 라이센스로 사용했다가 다시 또 돈으로 유로로 돈을 좀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결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다. 기존의 오다시티 프로그램들을요, 설치를 해갖고 오시면 되시고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해 갖고 오시면 좀 더 낫고요. 나는 설치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수업 시간에 오다시티 프로그램 설치하는 내용까지 같이 수업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시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소리를 다중으로 믹스 시키고 또 BGM 프로그램도 배경음악도 한번 같이 믹스 해보고 이렇게 해서 녹음해 가지고 다시 내보내기까지 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해갖고 오신 내용들을 수정을 하시거나 보완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늘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꼭 미리 해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소리라는 게 이렇게 반사되거나 해서 소리가 많이 울리거나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그 녹음실 장소는요, 뭐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스마트폰을 넣어놨네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녹음이 가능하니까 녹음기를 한번 찾아서 녹음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시고요. 그 녹음 목소리는요, 여러분이 방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거실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자동차가 있으시면 자동차 안에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너에서도 한번 녹음을 해보셔가지고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장소가 제일 좋겠다라는 곳을 찾아주시면 되십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녹음하실 수 있는 장소로는 아무래도 소리 울림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소리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낫겠죠. 그런 부분은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책상이 있다거나 책 뒤에 책들이 많은 거, 책들이 많이 있거나 종이들이 많이 있으면 소리들을 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괜찮습니다.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에서 녹음하시는 거와 그냥 거실에서 녹음하시는 거와 또 틀리고요. 또 자동차 안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녹음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그 주변 공간 때문에 뭐 천을 살짝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녹음하셔도 소리가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간단한 음성을 한번 녹음을 해보시고 어느 장소가 최적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팟캐스트가 무엇인지, 팟캐스트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식적인 정규 수업 때 우리 다시 만나서 차근차근 같이 고민하고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각 집에서 한번 녹음해 보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